빌라라는 부분이 경매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거는 이런 핵심지, 입지가 좋고 급지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 빌라만 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삼전동이 이렇게 높게 거래된다는 거는 초기 개발지의 상급지인 통파구 삼전동의 입지가 증명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예. 보세요. 이쪽도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오늘 임장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임장할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 어느 곳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여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30억대에 육박하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에 송파구 중 잠실 생활권을 가진 저층 점유 주거 지역인데요. 과연 어딜까요, 피디님? 잠실 생활권의 저층 점유율이 삼전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임장 지역은 강남 생활권을 가진 초기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뜨거워지고 있는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우선 그러면 간단하게 삼전동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 우선 이 삼전동은 대한민국 3대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업무지구 GBD 알고 계시죠? 거기가 종합운동장역에서 강남역까지 4정거장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전동은 바로 왼편에 탄천을 끼고 있고 다리를 건너게 되면 강남구 대치동하고 삼성동이 바로 있고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는데 바로 그게 테헤란로 업무지구의 중심이 삼성역, 종합운동장역까지 확장되는 사업,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장활동할 때 여기 거래되는 거래가가 좀 중요가 해요. 이 건물이 최근에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무려 167%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준공된 지가 11년 차고 면적이 한 11평, 대지주분이 7평 정도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때는 3억 6천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낙찰된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확실히 급지와 입지가 동반되는 그런 핵심 지역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건물을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감정가 대비해서 167%라는 수치가 잘 안 나오나요? 빌라라는 부분이 경매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거는 이런 핵심지, 입지가 좋고 급지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 빌라만 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삼전동이 이렇게 높게 거래된다는 거는 초기 개발지의 상급지인 통파구 삼전동의 입지가 증명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는 민간도심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고 주민설명회 최근에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주민설명회가 당연 1월 달에도 홍보가 됐었을 거고 움직임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보니까 어느 데는 모아타운 반대라고 적혀있고 또 여기는 모아타운 찬성이라고 적혀있고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모아타운이라고 뭐 찬성 반대가 나와 있는데 현재 모아타운은 진행하지는 않고요. 민간도심 복합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건물 도착했는데 지금 이 건물도 제가 좀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도 이제 경매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이것도 구축인데 이게 4층이 경매가 됐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무려 낙찰가가 181%예요. 이건 3월 9일날 매각이 됐어요. 준공은 13년 차고 면적은 한 13평 정도, 대지는 7평 정도 되는 매물인데 감정가가 앞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3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이게 6억 7천에 매각이 됐습니다. 들어오시면 한번 그래도 안에 봤을 때 엘리베이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건물 상태는 좀 좋은 것 같고 주차 대수도 보면은 그래도 완전 구축보다는 좀 주차 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현장 보러 가시죠. 다음 조사에 들어가는 건물은 지금까지 제가 경매 두 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기축 매물입니다. 그래서 구축 매물을 저희가 보러 갈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구축과 신축 그런 걸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조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축 매물 제가 보러 온 거예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매물이 가격대가 좀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년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용은 9평이고 대지 주분은 한 5평 정도 나오는데 투룸이에요, 투룸. 근데 매매가가 8억 2천. 네, 웃긴 게 전세가 2억 9천 밖에는 예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무려 5억 3천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축이다 보니까 실투자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매물로 보시면 되거든요. 빌라는 원래 다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소형주택 특례 있습니다. 신축하고 기축도 그 특례 안에 적용이 되어야지만 주택수에 제외가 되는데 우선 수도권에 있는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우선 6억 이하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격대가 지금 8억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주택수 제외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선 저희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에서 준비한 매물은 이 삼전동 민간도심복합 구역 내에 쏙 들어있는 매물이고요. 우선 매가는 6억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가는 예상하는 게 한 3억 초반 정도 임대가가 예상되고 실투자 금액은 아마 한 2억대, 2억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하는 매물은 소형 신축 주택 특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건물 도착했네요. 이것도 이제 구축 매물인데 이건 연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차 대수도 많이 적고 여기가 전용 16평짜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데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매가가 8억 5천입니다. 그리고 기보증금이 1억 1천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거의 한 6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오래되고 구축이니까 더 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3억 5천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구축은 한 2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럼 실제로는 투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신축은 매가가 6억에 그 다음에 전세가가 3억 5천이면 실투자 금액이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축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가 2억이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서울 핵심지, 입지와 급지가 좋은지를 선점을 하실 때는 실투자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지 지분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던데 네. 대지 지분은 뭔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지 지분이 크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대지 지분이 크면 좋죠. 왜냐하면 나중에 재개발지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실 때 권리가액을 산정받아서 평가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대지랑 그 다음에 건물을 따로따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왜 신축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구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가액의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토지가액으로 권리가액을 선정을 하는데 신축은 권리가액에 건물가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구축보다 적더라도 실제 평가받는 권리가액은 일반 신축의 다세대 빌라가 훨씬 더 비쌉니다. 대지 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건물가액, 대지가액, 뭐 역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주차 대수가 얼마나 나오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권리가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축이냐 신축이냐 대지 지분이냐 아니면 특례법에 해당되는 주택수 제외 상품이냐 그걸 다 보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다 전달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부동산 클리닉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사항들은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장의 분위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알려면 이렇게 현장 임장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경매로 진행된 물건이나 그리고 구축 매물이나 그리고 신축 매물 이런 거를 계속 비교를 해서 왜 가격을 보냐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거래가가 초기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뭐 동의서를 걷어도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시세 차익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이미 초기 재개발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매가의 상승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면은 이렇게 와서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는 이제 연봉이 높은 전문직들도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럼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는 서울이랑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은 서울 부동산 실물자산이 가장 큰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핵심지를 선점하는 전략을 무조건 고민하셔야 되고 핵심지 선별하는 전략은 첫 번째, 입지와 급지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송파구라는 급지를 갖고 있고 입지적으로는 삼전동은 탄천이나 그리고 강남 GBD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급지와 입지를 먼저 선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축하고 신축 두 개가 체크하면 좋은데 신축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반영돼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신축이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있더라도 그 다음 구축이 재개발을 할 경우나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법적인 노후도 요건을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초기 재개발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노후도나 그리고 개발 사업의 방식에 따라서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의 분위기,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건지 만약에 추진위가 있다면 추진위를 방문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소형 신축 특례 적용되는 물건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과가 배제되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추후 매도하실 때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엄청 큰 메리트죠. 그래서 저희가 삼전동에 소형 신축 특례 적용이 되는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가는 6억 이하고요. 시투자 금액은 2억대 중반대. 그리고 삼전동 민간도심복합 개발 추진구역에 쏙 들어가 있고 역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서울 핵심지를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급지와 입지를 분석해서 접근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매주 진행되는 젠토론 부동산 클리닉에 참여하시면 모든 정보를 저희가 안내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는 젠토론 TV입니다.